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어느덧 11월 중순 하반기도 점점 저물어 가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늦여름부터 근본 하반기 취업을 저도 학생들하고 가열차게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온 학교 소식에 너무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춘 적도 있고, 반대로 이제 아쉬움이 남는 너무 속상한 어떤 탈락 소식 때문에 많이 저도 답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취업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 그리고 자소서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재설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궁금증 없게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이번 시즌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지 못하게 된 요인이 서류 전형, 인적성, 면접 중에서 어디에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각 전형별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던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류 전형, 이 내가 굉장히 아픔이 많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상 취업 시즌이 실패하게 되는 대부분의 요인은 서류 전형에 있어요. 사실 면접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도 내 면접에 자신이 없어. 그래도 서류 합격한 곳들이 많다 보면은 면접 볼 기회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면접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일단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또한 취업 실패 중 서류 불합격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내 스펙이나 자소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잘못된 타겟팅 설정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많이 탈락했다면 스스로의 스펙 대비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를 너무 상향해서 한정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아쉬워하면 안 되겠죠. 스펙을 올릴 수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타겟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채용 담당자가 자소서를 전부 읽어볼 것이라는 것은 취준생들이 믿고 싶은 환상일 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대기업 공채의 경우 특히 이제 엄청난 서류가 접수되는데 서류 전형 기간 동안에 그걸 다 읽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전형의 경우 합격이 두 가지 확률로 좌우돼요. 첫 번째는 채용 담당자가 나의 자소서를 읽어볼 확률이고, 두 번째는 읽어보았을 때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스펙이 높을수록 읽어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자의 스펙에 맞는 타겟팅이 필요해요. 다만 여러분들 내 스펙 주제에 무슨 대기업을 넣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회사마다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제 OMR 카드로 점수를 스펙 가지고 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가 읽어볼 확률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중소기업을 20군데 서류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대기업 넣는데 거기서 서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스펙이 낮다고 해서 좋은 기업에 원서를 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펙이 낮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기업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난 7개 넣고 끝. 왜 안 되지? 나 취업 실패. 취업하지 말까? 공무원 준비할까? 이런 플로우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스펙적으로 커리어도 꼬이고 나이도 많고 뭐 스펙도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없는 친구였는데 80군데 이상을 넣었어요. 100명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전부 다 서류 탈락했는데 70%쯤에 서류 합격한 곳이 르노코리아, 쌍용,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곳들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학생들의 자소서 경력 교서를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줬는데 안 읽어보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읽어만 보면 뽑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서 열심히 읽어봐 줬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자기의 스펙은 고려하지 않고서 정말 좋은 기업만 몇 군데 지원하고서 취준을 실패했다. 좌절하는 학생들은 매우 잘못된 지원 방향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잘 쓴 자소서와 경력기서를 만든 후에 지원 기업의 영역을 넓혀서, 좋은 기업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 지원 기업의 영역을 하방으로 좀 넓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합리적인 타겟팅 설정과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스펙을 보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취업 시즌은 마케팅의 기간이에요. 사실상 졸업 후 취업 시즌에 보완할 수 있는 스펙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포션이 있는 부분들은 외국어 점수 정도밖에 없어요. 스펙을 보완한다는 핑계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포기하고 준비라는 워딩 뒤에 숨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취업에서 더 멀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펙 보완보다는 자소서와 경력 기술서의 퀄리티 보강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채용 담당자가 읽어보는지 여부도 확률에 달린 상황에서 만약에 수없이 필터링 되다가 드디어 20군데 넣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내 자소서를 대기업에서 읽어봤어. 그런데 그때 내가 쓴 자소서나 경력 기술의 퀄리티가 낮다면 그 기회조차 바람에 허이허이 날아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열심히 넣어야 되겠죠. 취업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취업 시즌에 실패한 수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하곤 해요. 그리고 매번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학생들 대다수가 스펙 좋은 친구들도 자소서가 무엇인지조차 아예 이해 못하고 작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자소서인지 프로젝트 보고서인지 또는 수필인지 알 수가 없어. 자소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아예 모르고서 스스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취업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인사팀에 제가 자소서를 첨삭해주고 면접을 받았던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학생들하고 뭐 이제 만나면서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취업 일을 해보니까 채용 일 해보니까 깜짝 놀란다. 우리 회사 정도면 스펙이 엄청 좋은 애들이 늦는데도 이 스펙 좋은 애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자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오셔서 스스로의 자소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채용 담당자가 읽어본다면 뽑을 수밖에 없는 퀄리티의 자소서와 권익교사를 완성시켜 줍니다. 읽어보긴 못하지만 읽어본다면 이거는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평가해 드릴게요.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성이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제 상담 오셔서 명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제 서류는 많이 합격했어, 나는. 근데 면접에서 맨날 탈락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면접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사실상 면접이라는 것이 각각 다른 회사에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의 유형은 비슷하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다.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저기서도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의 면접과 피드백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단 한 번만 진행하였더라도 다른 모든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자, 이거는 팁을 드릴게요. 면접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은 경험이 늘어나면 는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여러분들 잘못된 슈퍼으로 계속训연습을 하면 실력이 되나요? 아니요. 잘못된 품만 굳어질 뿐이죠. 내가 면접을 보게 되면 긴장돼서 이렇게밖에 안 보여. 주위가 안 보여. 주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뭐 저 같은 어떤 전문가한테 와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면접 스터디를 해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제 면접자로서도 해보면서 스스로 면접에 필요한 맞춤형 포인트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면접에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인제 해 보는 걸 하는 걸 보고 맞춤형의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인제 스터디에서 쪼끔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본인이 무슨 채용 업무나 아니면 회사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잔뜩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산후가 내가 잘하는 부분을 오히려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을 잘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 모의 면접을 해 보는 걸 분명하게 추천드려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면접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까요?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공부한다고 많이 는 게 아니라 많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하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1 시간씩 제가 케어를 해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면접 잡힐 때마다 그 면접 맞춰서 모의 면접을 인제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 갈 때 긴장도 안 돼.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인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면접은 결국엔 합격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있는 깜냥을 그대로 보여주고 오겠다는 마인드로 당당하지만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지만 없어 보이지 않게끔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11월. 이 시즌 어떻게 해야 돼? 인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채용 공고의 흐름은 이래요. 9 월에 이제 삼성그룹을 필두로 소위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연봉이 높은 업계의 기업들 위주로 공고가 떠요. 그리고 이제 10 월에는 인제 9 월보다 쪼끔 라이트한 느낌. 아무래도 식품 유통 쪽 중심의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띄우게 돼 있어요. CJ, 신세계 등을 필두로 한 그런 기업들이 공고를 띄우는데 다만 이 와중에도 또 무게감 있는 기업들도 또 뜨죠. 그리고 이제 11 월. 11 월은 또 어때요? 9 월, 10 월보다 공고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9 월, 10 월에 눈치만 보던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도 공고를 간헐적으로 띄우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시즌에서 고스펙들이 이미 최종 면접들이 여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뜸하게 하게 돼요. 지금 11월에 뜨는 기업들이 만약에 9월에 넣었으면 불안한 마음에 고스펙들도 넣을 만한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는 기업인데도 이제 이미 최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11 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펙 대비 잭팟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들도
슬슬 포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간간히 뜨는 기업들을 9월, 10월보다는 조금 덜한 경쟁과 함께 틈새 시장이죠. 잭팟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기니까 꼭 도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제가 취업 준비에 마음 고생하셨던 취준생분들께 심심치 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끝나간 것 같지만 오히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연말이 오기 전 남아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채용 전환형 인턴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교육서를 직접 보고서 내 어떤 자소서에 대한 눈높이를 기준을 바꾸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에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이제 그런 제가 쓴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맞춤형 어떤 평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설정, 취업 전략 설정 내가 나 정도 스펙에 타겟팅해야 되는 기업 설정 그리고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 제가 다 완벽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여기 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마지막 남은 시기 경쟁력 있게 보내시고 이제 멘탈을 놓지 마세요. 결국에는 스펙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지원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